첫 번째 챕터는 척추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척추를 확인한다. 본인의 허리 상태를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죠. 손자병법의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고 일단 나를 아는 게 위태롭지 않다. 결국 자기 자체의 척추 상태를 제대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든 애기든 측만증은 되게 많이 흔하게 있거든요. 척추가 휘어지는 거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휘어지는 게 있고, 측만증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기에 자세로 인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측만증 자체가 원인이 엉덩이 부위가 틀어지거나 어깨 부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 높이, 골반 높이, 다리 길이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른돼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릴 때 자라나는 생리 전에 있는 여성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아이들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집에서는 좀 허리가 틀어진 것 같다면 이제 세워서 한번 숙여 봅니다. 그러면 이제 늑골 부위가 기울어져 있으면 측만증이 좀 심한 타입이고, 정상이면은 반대쪽에 한쪽에 올라가 있는 게 척추 측만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시면 각도가 좀 심하죠. 보통 40도 이상 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타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산에게서는 골반 높이가 좀 다르고 하니까 어깨도 다르고 어느 정도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하면서 조금 좋아질 수 있으나, 크게 각도가 더 진행된다면은 보조기 착용 아니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 치료, 저는 이제 야간 보조기를 많이 채우는데 다리 길이 차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흉유천주 보조기를 착용한다면은 밤에만 반대쪽을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경증, 20도 내외에 있는 측만증 환자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기로 반대쪽에 밀어준 거죠.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밀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 밀어줘서 허리가 이렇게 반대로 자라날 수 있게 보조기 착용하시는 거고요. 너무 심한 경우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은 어디 가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종합병원의 표현이 이제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종합병원에 가보자.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척추를 보고 엑스레이 통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지, 어깨 높이 차이가 있는지, 골반 높이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보면 단지 척추 엑스레이만 보고서는 판단이 어렵고,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디스크 같은 거 있는 점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잘 봐주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CT, MR, 그리고 뼈 스캔, 그리고 엑스레이로 좀 복잡하게 촬영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척추를 진단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여서 선생님,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가서 괌인가 갔어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했더니 못 만났는데, 진료받고 엑스레이 찍기까지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내원하시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부산 큰 병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요게 이제 CT, MR 들어가서 상태를 이제 확실하게 보는 거죠. 척추 구조물 상태. MR을 찍어서 실제 안에 구조물들의 어떤 경우는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 자체가 많이 튀어나가고 허리가 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능적인 측만증.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골밀도 검사. 요새는 과거에는 골밀도 검사 하면요, 엑스레이 외형을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잘랐는데 오류도가 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기계가 알아서 싹 잘라주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뼈 스캔 통해서 혹시 전이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건 ABI를 제가 보이는 건데, 우리가 다리 저림, 좀 척추하고 좀 다르게 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팔다리가 저릴 때 혹시 동맥에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 이제 ABI 검사 통해서도 척추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태를 보려면 이런 정형외과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로프래틱 전문가, 우리나라는 카이로프래틱 전문가 없죠. 접골사는 조금 있고요. 접골사 말고 도수치료 전문가, 뭔가 면허 자체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수치료사, 뭐 병원마다 도수치료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물리치료사 선생님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면허를 획득한 다음에 치료하는 건데, 척추의 이제 비정상적인 곡선과 움직임 제한, 긴장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너무 굽은 경우 후만증이 생기면 곱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세 불량, 예를 들어 골다공증과 관절염 종양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런 도수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고, 이 가슴 부위와 이제 완전 수직인명이 있죠. 일직선, 목도 이제 일자목이라 하는데, 이런 거를 군인 같은 허리뼈를 하는데, 이런 것도 통증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도수치료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통해서 병변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팔다리 전체적으로 쭉 눕혀가지고 다 치료한다 하더라고요. 하고 등도 보통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고 손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몸을 쓰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좀 호전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그 틀면서 트위스팅하면서도 눌리면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요통, 마사지와 비슷하지만 마무리하는 자세, 이런 식으로 등에 있는 근육과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수치료사고, 아까 보여줬던 일자목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 전반적인 커브가 전만인 건 정상목이고, 이 일자목에서 앞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후만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북목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가 전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자, 그리고 뒤로 처지고 S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를 평소에 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도수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골반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짝골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게 그 측만증 자체가 있는 경우가 고관절이 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그거의 원인이 또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골반 자체는 그 천장 관절이라는 건데, 천골과 장골 사이 인대로 연결된 큰 뼈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큰 뼈와 작은 뼈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기울어져서 몸이 자꾸 쏠리는 거죠. 그래서 짝골반이 될 수 있는데, 이 짝골반 교정을 위해서는 약한 쪽, 그러니까 좀 틀어진 쪽 아래쪽에 깔창을 깔게 되면은 그 교정이 되는 거죠. 잡지나 책 등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골반 높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외상이 생기게 돼서 틀어진 경우도 있고요. 골반 자체가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자료인데, 깔창을 작용하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틀어진 그 13도 되는 척추 측만증을 교정했던 이런 우드블럭 깔창을 살짝 깔면서, 여기 보시고 골반이 오른쪽이 좀 낮죠? 깔아서 교정했던 그런 자세. 그래서 측만증 원인 자체가 다리 길이 차이가, 여기 보시면 다리 길이 차이, 이 롱 스태팅 뷰라고 하지 전반으로 다 찍어보는 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혹시 있는지, 골반이 얼만큼 틀어졌는지, 어깨 높이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치료한다면은 큰 수고로움 없이 치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 확실하게 다리 길이와 허리 상태를 좀 체크해가지고 각도를 좀 보시는 것이 측만증 상태의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